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땅값이 급등한 세종시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는 사전협상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같은 시비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세종시 땅값은 지난해 7% 넘게 오르며 2년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같은 개발 호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종시가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사전협상제를 도입했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들이 민간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로 인해서 일부는 이제 지역에 환수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해서 좀 마련하게 된 사항입니다. 애초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민간 사업자는 개발 이익의 25%를 현금이나 공공임대주택, 시가 인정한 공공시설을 지어 기여해야 합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같은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반 개발 사업과 달리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식을 담은 사전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와 개발계획 공공기여 협상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계획 변경과 건축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11개 지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협상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아파트 허용제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등을 동반하는 경우 기업에게 주는 특혜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고 도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부산 등 사전협상제를 시행하는 일부 지역에서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에도 공공기여에는 소홀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건설업계는 땅의 감정평가 등 협상 기간만 1년 넘게 걸리는 데다 예상하기 어려운 개발 이익 규모를 미리 계산해 협상해야 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된 병원을 비롯해 대덕특구 연구기관에서도 연쇄 감염이 나오는 등 943명이 확진되면서 나흘 연속 1,000명 안팎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800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지자 위중증 병상 16개 등 전담 병상 358개를 추가 확보했으나 대부분 재택 치료를 받고 있어 병상 가동률은 20% 안팎으로 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에서도 244명이 확진돼 닷새째 2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고 충남에서도 논산의 한 보육시설에서 30명 넘게 감염되는 등 1,402명이 확진돼 닷새 연속 1,000명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들고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죠. 특히 가정에서 돌봄이 여의치 않거나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큰데요. 코로나 방역과 함께 기초 학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교육계의 최대 화두입니다. 조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이 지역 초등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0학년도, 즉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아졌다고 응답했고 상위권 학생보다는 중하위권의 학력 저하가 두드러졌습니다. 학력 격차가 벌어진 원인으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가정의 관리 지원, 사교육 경험 등의 차이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원격 수업의 유형이나 내용 등은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대면 수업이나 면밀한 학습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면대면으로 차근차근 학생들 스텝에 맞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차분차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 좀 길어야 되는데 충남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하반기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기초학력 강화와 학력 신장에 대한 투자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신학기 정상 등교 방침을 밝혔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만큼 기초 학력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우선 지역대와 연계한 대학생 튜터링과 부진학습별 보조교사가 돕는 찬찬 협력 강사제,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등으로 학습을 도울 예정입니다.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기초, 기본학력 보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음 달 25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맞춰 지역별, 학생별 기초학력 향상책과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서해대교 건립의 대선 공약 채택과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해대교가 평상시에는 교통체증, 자연재해나 사고 시 통행 제한으로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제2서해대교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거소 선상 투표자는 내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지자체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 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경우도 미리 신고하면 배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자체에 신고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고 이사 등으로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내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학교 용지 삭제로 갈등을 빚어온 대전 용산지구에 학교 용지가 새로 확보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시설 계획 조정협의회를 열고 용산지구 내 공원 용지 일부를 학교 용지로 바꾸기로 사업 시행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초등학교 개교가 오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어 모듈러 교실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잘못된 행정으로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학습권 피해를 끼치고도 용지 확보를 성과로 포장하는 건 유감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치된 건물에 들어가 흉가 체험을 하거나 이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최근 한 유튜버가 흉가라며 촬영해 올린 영상이 논란입니다. 흉가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한 요양원의 창고로 쓰는 곳인데 경찰은 주거 침입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윤흥성 기자입니다. SNS에 올라온 흉가 체험 영상들입니다. 대부분 철거 비용이나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방치된 건물에 들어가 영상을 촬영해 올린 것들입니다. 최근까지도 흉가 체험 명소였던 이곳은 높은 울타리에 철조망까지 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폐교에서 흉가 체험을 하던 30대가 숨지는 사고 이후 출입구 봉쇄 등 조치를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유튜버들의 도를 넘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년 전 입소자가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숨진 예산의 한 요양원. 지난달 느닷없이 한 유튜버가 이곳에서 흉가 체험 영상을 올렸습니다. 무언가 소리가 난다며 공포 분위기도 조성합니다. 그러나 흉가라고 지목한 곳을 취재진이 찾아가 보니 대형 쌀포대와 농기계, 비료 등이 있는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유튜버가 무단으로 침입한 건물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막아두기 때문에 당시 돌을 치우고 마음대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 건물을 지어 인근에서 요양원을 계속 운영 중인 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고 당시 악몽에 다시 시달리게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갑자기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덜렁덜렁하면서 막 서 있질 못하겠더라고. 그 순간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또 옛 요양원 건물에 태양광 시설도 설치돼 있다며 흉가나 비어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엄연히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 창고로 써서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딱 열어봐가지고 아니면 그냥 문 닫고 갔어야지. 이거는 이제 범죄가 되는 거지. 경찰도 유튜버가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했다고 보고 현장 조사와 함께 유튜버의 신원을 추적하는 등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최근 대전에 본사를 둔 신협중앙회가 서울 이전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허태정 대전시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전설을 일축했습니다. 허 시장은 김윤식 신협중앙회장과 직접 통화한 결과 이전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확대 간부회의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신협 서울 이전설은 부족한 사업 공간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와전돼 불거졌으며 오는 2024년까지 정부 공적 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논의 없이 본사를 옮기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 등으로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전시가 건축구조 안전자문단 운영에 나섰습니다. 점과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지역의 대형 공사장이나 노후 건축물, 대규모 해체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전시는 건축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축 안전을 체계적으로 시행 관리하기 위해 올해 건축 안전팀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교육청과 부여군이 부여여고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부가 이전 조건으로 내건 사업비 축소와 학교 통합을 고려한 설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여여고는 낡은 시설에도 문화재 보전지구로 묶여 개보수를 하지 못해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교육부가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오는 2024년 9월까지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부지로 옮길 예정입니다. 논산시가 다음 달부터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료를 받는 대신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섭니다. 논산시는 어른 기준 3,000원의 입장료를 받는 대신 2,000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며 다만 논산 시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